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질문하는 기자 CBS 이정주입니다. 어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곳 단대오구리에서 최상병 순직 관련 특검을 요구하는 해병대 단체와 충돌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현장에 나와봤는데요. 한번 만나보시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그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해병대 예비역연대의 정원철이라고 하고요. 지금 최상병 순직 사건이 8개월이 되도록 밝혀지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단체를 만들어서 해병대 예비역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네. 이곳에서 지지 연설 네. 그 후보자들 네. 순서 합격하다가 여기서 같이 계시다가 끌려 나오신 거예요? 네. 사실 저 한동훈 위원장님이 오신다고 해가지고 저는 이 동네 주민으로서 나와서 의견을 물어야겠다라고 전날 생각을 하고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긴 거리 인사라고 표기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의 얘기를 듣겠다고 오신 거기 때문에 가서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입장이 무엇입니까? 이종섭 장관이 도망가는데 여당의 대표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계속해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어떤 분들이 절 끌어내시더라고요. 아, 경찰. 네. 나중에 경찰이셨어요. 아. 네. 근데 상황이 어땠나요? 뭐 충돌을 하고 저도 영상을 봤는데 네. 무슨 물리적인 폭력은 아니었는데 네. 확성기를 썼다는 이유로 뭐 여기까지 좀 끌려오신 거였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네. 끌어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1인 시위를 한 거거든요. 네. 법의 권리 내에서 테두리 내에서 저는 1인 시위를 했고 확성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1인 시위 알 수 있죠. 안에서. 데시벨이 어느 정도. 예, 뭐 그 정도 되는 그런 확성기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작은 거였고요. 충분히 저곳에서 이야기를 했다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만 한 확성기입니다. 거리 인사를 하러 오셨으면은 많은 주민들의 얘기를 들으실 필요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전했고, 근데 그것이 듣기 싫으셨는지 저를 끌어내시더라고요. 아, 어제 현수막도 이 자리에 있었는데 네, 이쪽에 그 있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한테 이제 좀 요구하시는 게 한마디로 네. 특검, 네. 최상병 순직 사건 관련해서 특검 도입에 대해서 여당 대표의 입장을 좀 밝혀달라, 네. 이 얘기였죠?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정당이 있죠. 근데 제일 중요한 정당이 정부 여당입니다. 그 당의 제가 당원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정부 여당에서 지금 이 국민적으로 의혹이 있는 최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며 특검을 원하는 국민들이 73%나 있는데 어떤 의견이 있는가? 네. 그거를 지금 계속해서 물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근데 사실 그 저도 찾아보니까 네. 특검 요구한 게 이게 처음은 아니시더라고요. 네, 예, 그 1월 달에 현충원 참배 한동훈 네, 위원장 네, 왔을 때, 그리고 뭐 설날 그 예. 귀성, 예. 뭐 예. 기차역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이 특검을 세게 요구하는 이유가 이종섭 전 장관, 네. 그러니까 호주 대사로 지금 부임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게 도피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특검이 필요하다고 좀 보시는 거예요? 예. 우선은 저희가 특검을 요구한 것은 한동훈 위원장을 직접 만나서 특검을 요구한 것은 앞서서 서울역에서도 요청을 하였고요. 그 전에는 현충원에 저희가 최수근 해병 생일이어서 그곳에 가서 참배를 하던 중에 한동훈 위원장이 왔기에 아, 우연히 만난 거죠. 그렇죠. 네. 그때 우연히 만났는데 요청을 드렸던 것이 특검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참배를 요청한 겁니다. 아, 그 첫날은 예. 현충원 왔으니까 예. 그 최상병 그 무덤도,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묘도. 묘도 거기 최상병의 묘도 거기 있으니까 네. 여기 온 김에 참배를 좀 해달라. 예, 맞습니다. 최수근 해병이 죽은 것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이 굉장히 크고, 오죽하면 특검에 대해서 국민 73%가 요구를 하겠습니까? 그죠. 정부 여당의 대표라면은 그런 죽음에 대해서 별도 참배를 할 만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제가 현충원에 가서 특검이 아니라 참배를 요청했던 겁니다. 아, 처음에는 참배를 요청했고 서울역에서는 뭘 요청했었어요? 그때 특검을 요구했습니다. 특검을 요청을 했고, 이제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더 이상 탄압하지 마라.
최상병 순직 사건과 수사 외압 사건이 이 모든 사건의 본질이고요. 그 다음에 발생한 것이 박정훈 대령의 항명이냐 아니냐인데 오히려 박정훈 대령의 항명 관련된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앞에 사건인 순직과 수사 외압 사건은 아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심지어 그 주요 피의자라 불리는 네. 당시 이제 이종섭 국방부 예, 장관 예, 예. 지금 호주 대사로 임명이 돼서 네. 출국 금지 금지. 이 논란이 돼가지고 예. 어제 또 금지했던 거 뒤늦게 밝혀졌다가 또 네. 해제되고 근데 예. 요 부분이 더 이제는 완벽하게 특검 사유에 이제 해당한다 이래서 네. 어제 나오신 거군요. 맞습니다. 한동훈 위원장께서는 검사 출신이시고요. 직전 법무부 장관이십니다. 제가 언론을 통해서 확인하니까 주요 인사가 출국 금지되어 있다가 출국 금지가 해제되려면은 법무부 장관까지 승인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전 법무부 장관이신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여쭤봤고요. 이 수사외압 사건의 종범이라고 할 수 있는 이종섭 전 장관이 이제 호주 대사로 도피를 하려고 하는데 이 시스템이 지금 수사의 시스템이 망가진 거 아니냐. 또 거기에 관련 있는 사람으로서 신범철 전 국방차관 그리고 또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이런 사람들이 지금 공천을 받아갖고 이제 국회의원을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범죄 혐의자들이 해외로 나가고 공천을 받아서 움직이는 것이 지금 수사가 잘 되고 있는 것인가 그걸 물어봤습니다. 아, 어제 이곳에서 끌려와서 여기가 한번 같이 네. 가보시죠. 이 정도였나요? 현수막 빨간색 있기도 했고 네, 여기서 네. 아 그럼 여기서 이렇게 네. 저쪽 방향에서 제가 이쪽으로 끌려져 나왔고요. 여기서 제가 외치다가 한 너댓 명이 끌어내신 것 같아요. 네. 그분들이 이제 끌어낼 때 뭐 이유를 대잖아요. 뭐라고 네. 하던가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제가 그 경찰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끌어내느냐? 난 지금 법의 테두리 안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합법적인 시위를 하고 있다. 맞습니다. 저는 불법을 하고 싶질 않아요. 제 인생도 소중하기 때문에 이 외침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최상병과 박정훈 대령 그리고 대한민국 해병대의 명예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뭐 범법자가 되고 하면서까지 할 그런 사안은 아니죠. 예. 뭐 좀 경찰분들이 그러니까 행사가 끝날 때까지 한동훈 위원장 행사가 끝날 때까지 조금 둘러싸고 있던데 그 한 몇 분 정도 이렇게 조금 그 둘러싸서 갇혀 계신 거예요? 한 대여섯 분 정도가 저를 에워싸고 계셨고 저는 거기서 계속 이렇게 마이크를 대고선 한동훈 위원장 계속 이렇게 외치고 있었어요. 아, 특검에 대해서 답을 해달라. 한동훈 위원장님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금 이종섭이 출국 금지가 해제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외로 도피시키는 거 아닙니까? 계속 물어봤죠. 근데 저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제가 잘못된 거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 권리거든요. 시민 한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인데 그걸 지나치게 규제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로 따로 빼놨으면은 제가 다른 곳을 갈 수 있게 이동을 시켜주든지 풀어줘야지 거의 구금 같은 거 아닐까요? 아, 그래. 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됐다는 것에 저는 이게 공정과 상식인가? 장관급이었던 사람이 호주 대사는 차관급쯤 되나요? 네, 그쯤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주요 외교 관계는 미국, 중국, 일본 뭐 이런 주요 국가가 있는 것인데 호주는 주요 국가는 아니다 보니까 차관급인데 장관했던 사람은 어떻게 차관급으로 내려보내나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은 범죄 혐의자입니다. 범죄 혐의가 강하게 의심이 드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다른 나라의 외교 대사로 보낼 수 있습니까? 호주가 쉬운 나라인가요? 호주의 국민들을 무시하는 행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총선철이니까 아까 그 진보 보수 네. 어떤 지지 여부를 떠나서 네. 공정과 상식을 그리고 어떤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뭐 좀 군경 최근에 이제 출마도 많이 하고 군경 네. 출신이 예, 예. 좀 논란이 있었어요. 네. 근데 해병대 예비역이 뭐 일각에서는
정치적 어떤 스탠스를 하는 거 아니냐 좀 요런 좀 지적도 있어요. 네, 소수는 예. 저희를 의심하는 네.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최상병 관련된 순직 수사외압 관련해서 진상규명을 원한다면은 어느 누구와도 함께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면은 얼마든지 함께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인데요. 그런데 김웅국이라는 분께서는 그 해병대 출신 예, 김웅국. 그분께서는 최상병 관련해서는 지금 이 순직의 수사 외압에 이 의혹에 대해서 예, 수사 외압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이런 반구에 비판도 없이 무조건적인 정부 여당의 지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보 보수 떠나서 현재 최상병 순직의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예. 어느 정당과도 함께할 수 있고 네. 그래서 과거에 문재인 정부는 비판했지만 예. 그저께죠. 어제죠. 예. 그 조국 네. 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짧게 간담회를 하셨더라고요. 예.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님도 만났는데요. 우리가 누굴 만나는 것이 지지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얘기를 전하는 것이고요. 우리 얘기를 수용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든 함께 할 수 있다. 저희는 항상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께서 좀 생각을 바로 하셔가지고 최상병도 같은 동료 시민으로 인정하고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혹시 이런 어떤 정치 활동은 처음이신데 당원이 아니라 그 총선철이다 보니까 암암리 압력도 많이 들어오고 뭐 문자 폭탄도 들어오고 이런 분들 많은데 뭐 외압이나 네. 조금 뭐 그런 건 없으세요 주변에? 뭐 그러한 것은 없고요. 네. 저한테 뭐 그런 외압을 가하는 것은 없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에 일개 시민으로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보수든 진보든 그 진영 논리에 갇혀서 보지 말고 상식선에서 좀 판단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면 이게 원래는 그러니까 해병대도 마찬가지지만 그 보수주의, 우리나라 이제 보수주의 이런 거를 또 다른 인터뷰에서 말씀하셨더라고요. 예, 진짜 보수는 이렇게 해야 된다. 현재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그 민주당에 비해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보수 정권인데 이게 좀 맞는 방향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고 보시나요? 제가 최상병 사건에 한해서만 말씀을 드리면은 예. 이 사건에 관해서만. 너무나 잘못 가고 있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우해야 하는 것이 보수인데 오히려 헌신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싹 덮어버리고 또 본인의 직에 맞게 공정하게 수사했던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는 항명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 집을 완전 작살내놨습니다. 너무나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무리한 수색 지시를 내렸다고 추정되어지는 임성근 사단장 등의 이런 지휘관들 처벌 안 받고 있습니다. 아직도 처벌 안 받았어요. 임성근 사단장이 저를 고소한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었나요? 예,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와 저희 단체에 메일로 보내왔더라고요. 언제쯤 보내왔어요? 뭐 2월 중에 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너무나 참 사람이 인두껍을 쓰고서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본인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인정하고 깔끔하게 물러나는 것이 해병대입니다. 여태껏 해병대 장군들, 사령관들 다 그래왔습니다. 그분만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오늘 긴 시간 인터뷰 해주셨는데 저희가 또 그 스튜디오에서 한번 모실 기회가 있으면 좋은데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총선 기간 동안에 누가 어떤 정당이 되든 간에 지지였던 세력에 상관없이 최상병의 순직 의혹 이걸 명명백히 밝힐 수 있는 그런 어떤 세력과는 협조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세력에 지지를 보낼 수 있다. 그리고 총선 기간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계속 꾸준히 이 운동을 지금 펼쳐가실 예정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는 우리 최상병이 이제 좀 편히 눈 감아야지 된다. 그리고 그 유족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저희 회원이 만나보기도 하고요.
저희의 이 활동에 대해서 응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것은 그 외동 아들을 그 시험관 수술을 통해서 낳은 그 아들이 이런 아픔이 너무 아파서 활동을 못 하세요. 아예 유족들이 충격에서 못 벗어난 거군요. 일상생활도 어려우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는 우리 최상병이 편히 눈을 감고 그리고 유족들이 이제 최상병을 마음에 묻고 일상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또 박정훈 대령도 원대 복귀하고 그 가족들도 편히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바람이고 또 정치권에서 그것을 도와주셨으면 하면 제 바람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또 앞으로 이 사안이 또 변곡점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럴 때 저희가 또 질문하는 기자 와서 네. 연락드리고 예. 또 소통하고 인터뷰도 한 번씩 드리겠습니다. 예. 네. 기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